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정말 이 한반도 정세 그리고 국제 정세가 아주 급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려고 했다가 10분 전에 공격 취소를 했고, 또 시진핑 중국 주석은 북한을 방문했는데 아직 도대체 무슨 내용을 의논했는지 그런 것이 전혀 알려지는 바가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오키나와의 미국 해병대가 적지역에 대해서 장기간 점령 훈련을 했습니다. 이거 혹시 북한이 아닐까요? 관련 소식 알려드립니다. 자, 우리 신인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공유해 주셔서 이 한반도 정세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 해병대가 통신망 개통 훈련을 했습니다. 지금 며칠 전 이야기는 아니고 6월 12일 이야기인데요. 아무래도 해외 정보다 보니까 제가 정보를 취득하는 시간이 약간 늦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키나와의 중앙훈련지역이라는 곳에서 통신부대가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통신부대 별것 아닌 것 같죠. 자, 미 해병대 병사가 통신병인 것 같아요. 어떤 그 건물에서 노트북을 지금 만지고 있는데 아마도 통신 장비를 설치하고 그 통신이 제대로 작동하는가 하는 그런 어떤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뭐 때문에 그걸 가지고 북한 이야기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이 훈련은 어떤 부대가 훈련을 실시했냐 하면요. 제7통신대대라는 부대입니다. 이게 뭐 하는 부대인가 하면은 작전 지역에 전개된 제3해병원전군의 해병공지합동부대 지휘통제통신 네트워크의 구축, 유지, 방호를 담당하는 통신부대입니다. 다양한 실전 경험을 보유하며 주둔지는 캠프 헨슨입니다. 자, 오키나와에 한 3만 명 규모의 미 제3해병원전군이 있죠. 거기의 전투부대는 한 개 사단급 이상인데 우리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달려오는 부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기동 7군단, 우리 7군단하고 같이 연합해서 사실 평양을 접수하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는 부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그 제3해병원전군의 통신, 적지 지역에 들어가서의 통신을 담당하는 부대가 바로 이 제7통신대대인데, 이 대대가 뭔가 조금 특별한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포착을 했습니다. 자,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3해병원전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런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오키나와에 있는 해병통신병이 향후 인도주의적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인도주의적 지원. 그리고 전개형 합동지휘 통제소대는 확장형 전투작전 합동지휘본부를 제공함으로써 합동임무부대를 지원하도록 지정된 조직이다. 이 군대 용어 나오니까 말하는 저도 참 힘듭니다. 대단히 애매한 용어인데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 부대는 우리 아군 부대가 적진에 들어갔을 때 통신이 제대로 잘 되게끔 적지역에 들어가서 통신을 개통해주는 임무다. 그리고 그것도 아주 잘 되게, 그리고 좀 범위를 넓게 이렇게 통신이 잘 되도록 그런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부대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군사용어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말하는 저도 사실은 좀 힘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쉽게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적진에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인도주의적 지원을 준비한다. 인도주의적 지원. 전쟁에 인도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전쟁은 전쟁이죠. 우리 아군 부대에게, 자, 여기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우리 아군 부대가 적진에 들어갔을 때 통신이 잘 되게끔 해준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는 인도주의적 지원을 한다. 우리 아군을 지원하는데 무슨 인도주의입니까? 이건 인도주의가 아니죠. 그냥 임무죠, 임무. 그런데 특별한 임무, 즉 인도주의적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 한국 군의 단비 부대라든지 동명 부대라든지 한빛 부대라든지 이런 부대들이 해외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인도주의적 구호 활동을 했죠. 지금도 남수단에 파병되어 있는 우리 한빛 부대, 그리고 동명 부대, 레바논에 파병되어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IT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이런 곳에 갔을 때 우리 한국 군들이 가서 인도주의적인 구호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는 건 뭐냐? 그 지역 주민들에게도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해병 부대가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해주는 일이 뭐가 있을까?
우리 오키나와에 주둔하는 제3해병원정군이 이거 참 애매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애매한 것이 또 있어요. 자, 사진이 있는데요. 자, 인도주의적 통신망 개통 훈련을 하는데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휘통제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건물을 점령하고 실내를 소탕하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어요. 자, 이 통신부대의 어떤 그 통신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그 통신센터 주변에 있는 적들을 정리하는 겁니다. 건물 하나하나, 방 하나하나를 전부 클리어를 다 해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적이 있으면 사살하고 한 이런 훈련을 다 해서 이 통신센터가 설립되는 그 인근 지역을 완전히 장악을 한 이후에 통신센터를 만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목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우리 부대를 지원하는 것, 두 번째는 인도주의적 지원을 한다 이겁니다. 이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바로 이런 모습은 결코 한빛 부대나 단비 부대 뭐 이런 부대들처럼 완전히 그냥 아주 외교적인 그런 상황에서 들어가서 인도주의적 지원 훈련을 하는 게 전혀 아니죠. 적진에 들어가서 적을 소탕을 한 이후에 통신부대, 어떤 통신센터를 만드는 그런 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또 임무는 뭐 우리 아군을 지원하기도 하지만 인도주의적 지원을 한다. 이거는 뭐냐? 적진에 들어가서 안정화 작전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한국이 자유툰 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라크 전쟁을 했을 때 미군이 이라크를 점령한 이후에 우리 한국군이 자유툰 부대가 들어가서 그 지역의 인도주의적인 민사작전을 했습니다. 공병들이 들어가서 뭐 학교도 만들어주고 도로도 닦아주고 이런 인도주의적인 훈련, 민사작전을 쭉 했죠. 그걸 이제 안정화 작전이라고 하는데 주민들의 민심을 얻고 이런 이제 안정화 작전이라고 하는데 미 해병대가 그런 적지 지역에 들어가서 장기간 주둔하면서 안정화 작전하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군이 사실 제일 고민하고 있는 것이 만약에 북한을 점령을 했을 때 안정화 작전을 얼마나 빨리 마칠 수 있느냐 이게 제일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안정화 부대를 하려면은 병력이 필요한데 이렇게 병력 복무 기간을 줄여서 어떻게 하자는 거냐 뭐 이런 이제 반론이 나오고 하는 그런 게 바로 북한 지역의 우리 지금 남한 땅보다 더 넓은 북한 지역에 들어가서 다 산골 뭐 개마고원 뭐 이런 데 얼마나 2000m의 산들이 다 늘어져 있는 그런 지역에 들어가서 안정화 작전하고 소탕 작전하고 잔적 소탕하고 하려면 아주 시간이 오래 걸릴 텐데 지금 병력 지금 다 줄여서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이제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안정화 작전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미 해병대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 대단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퍼즐을 맞춰보면은 하나하나 이제 맞춰지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뜯어놓고 보면은 하나하나의 장면들만 보면 뭐 코끼리 다리일 수가 있죠. 그러나 다 끼워 맞춰보니까 코끼리 형상이 나오는 겁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이 국방TV가 아니고 군사TV에서 제가 이걸 보여드렸죠. 바로 미 해병대가 적지역에 들어가서 유류와 탄약 호송 훈련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국 글씨 시장이라고 써져 있는 한국 글씨가 보이는 이 훈련장에서 바로 적지역이죠. 탄약과 포탄 그리고 기름, 유류를 수송하는 훈련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적지역에서 탄약과 유류를 보급 훈련을 하는 겁니다. 적지역에 우리 공항이 없는데 이런 데다가 패드 같은 걸 갖다 일시 패드를 깔아가지고 헬기가 착륙하도록 만들어주고 그 지역에다가 이제 그래서 거기다가 헬기가 착륙하면 기름을 넣어주고 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 그 보급소 주변에 혹시 적의 탱크나 이런 것들이 올까봐 탱크, 대전차 방호벽을 세우고 대전차 홀을 만들고 이런 이제 준비를 한 이후에 이런 기지를 만들고 또 지금 이제 통신부대들이 적지역을 소탕해가지고 들어가서 건물을 다 소탕한 이후에 통신기지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우리 아군 부대에게 통신을 서비스함과 동시에 인도주의적인 통신 서비스를 하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어딘가에 들어가서 탄약을 보급하고 탄약을 수송해서 탄약을 또 보급하고 그리고 이제 통신 시스템을 만드는 거니까 그 인근의 지휘 통제 본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적지역에. 자,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역이 어디냐? 그 지역이 어디냐? 그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오키나와에 있는 그 미국의 제3 해병 원정군이 이 지역 인근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만, 중국, 그리고 일본, 한국, 러시아 이렇게 있는데 러시아 그리고 중국에 들어가서 이 제3 해병 원정군이 중국 지역을 또는 러시아 연해주를 중국의 상해나 산둥반도를 점령해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이 교도보를 확보하고 인도주의적 장기간 주민들의 민심을 사는 이런 훈련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제3 해병 원정군의 작전 지역 내에 있는 해당 국가는 북한밖에 없는 것이죠. 북한이다 라는 겁니다. 자, 미군은 항상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전쟁 준비하고 있다. 그것이 군의 역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저 뭐 개인적인 어떤 일로 지금은 이제 그만둔 패트릭 셰너한 미 국방부 장관 대행입니다. 그러나 국방부 장관 일 당시에 상원에다가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는 대북 협상에 있어서 외교관들이 힘의 우위에서 계속 발언할 수 있게 준비한다.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자, 주먹이 강하게 딱 있어야 앞에서 일하는 마우스, 즉 입들이 힘을 얻는다 이거예요. 아무리 말 잘하고 저걸 얼르고 구슬르고 해봐야 야, 내 말 안 들으면 뒤에 이제 주먹 날아와. 그러니까 내 말 들으란 말이야. 이게 힘이 받지. 야, 그냥 말 듣자. 내 말이 맞잖아. 이거는 안 된다 이거예요. 야, 너 지금 내가 말하는 거 이거 안 들으면은 난 이제 빠지고 그 다음에 이거야 이거. 봐, 지금 뒤에 준비 다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말로 할 때 들어. 이게 이제 미군이 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외교관들이 힘을 받게 하려면 정말로 공격할 준비가 누가 봐도 되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걸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조지프 던포드 합참의장은 또 뭐라고 보고했냐. 한국 준비태세 점검을 통해서 60일간의 전쟁 수행할 세부적인 지원 항목에 대한 점검을 마쳤다. 한국에서 북한을 상대로 60일간 전쟁할 수 있는 세부적인 항목에 대한 점검을 마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양한 비상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자, 지금 전쟁을 한다고 선포는 안 했지만은 자, 전쟁을 한 60일 정도 하려면은 뭐 있어야 되냐? 탄약은 얼마, 기름은 얼마, 돈은 얼마, 병력은 얼마, 그리고 수송수단은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이 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항목을 다 체크했다 이제 이거예요. 그리고 점검을 마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고 하면은 할 수 있는 준비 태세가 되어 있다라고 미국의 합참의장이 또 상원에다가 보고를 했습니다. 이거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합참의장이 직접 한 이야기예요. 신인균이 저거는 뭐 맨날 북한 공격한다. 그리고 공격은 안 하면서 좀 말로만 저렇게 한다라고 하지만 아니 말로는 1000번 넘게 전쟁하죠. 그렇지만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공격하려고 했다가 10분 전에 스톱한 그런 것들로 봐서 전쟁을 결심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군대는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모든 준비 60가지 항목을 다 지금 점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 이제는 안 되겠다 해야 되겠다 라고 결심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준비를 미군은 준비하고 있고 맞춰가고 있고 이렇게 통신부대 하다못해 통신부대까지 이렇게 세세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시진핑 중국 주석이 북한에 다녀갔는데 정상회담한 이후에 도대체 뭐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노딜이었는지 뭐 얻은 게 없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이 오기 직전에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습니다. 그에 대한 답신으로 지금 지난 주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편지를 또 보냈습니다. 자, 지금 이제 김정은이 그 편지를 보고 흡족하다, 내용이 흡족하다 이렇게 일단 평가는 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지 고민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분명히 그 내용 속에는 자, 비핵화 결심하고 나와라 라고 제안을 했고 너 이제부터라도 나오면 내가 조건 요만큼 낮춰줄게. 그리고 네가 요만큼 전향적인 태도 보여주면은 경제 제재를 여기까지는 내가 일단 너가 올해는 넘길 수 있도록 내가 조치는 해줄게. 그리고 너 하는 거 보고 점점 내가 열어줄게. 뭐 이런 제안 들어갔지 않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오바마나 클린턴하고 난 다르다 라는 것을 계속 주장해 왔었어요. 그런데 어설프게 적당히 합의를 해준다? 저는 그거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전향적인 어떤 그 조건을 제시를 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완전히 김정은을 살려주는 것이 아니고 너가 진짜 진정을 가지고 내가 봤을 때 진심을 가지고 그래 핵을 폐기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태도가 보이면 너가 오래 정도는 살 수 있는 그런 제재를 열어줄게 라는 내용이 들어갔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무튼 뭐 그렇다 하더라도 완전히 체제와 정권 그리고 생명이 보장이 안 되는 그런 걸 하더라도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 이걸 이제 끊어버리면은 정말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지금 이 방송을 아마 자기는 직접 보지는 않을 테고 부하들이 지금 보고 있을 겁니다. 보고를 하세요. 저 이 사람 김정은한테 자, 이 편지대로 하고 나와라. 그러지 않으면은 네 해병대가 지금 김정은 죽이려고 평양 근처에 들어가가지고 장기간 본부 차려놓고 우리 부대에게 통신 제공하고 그리고 그 지역의 주민들 민심을 살려고 인도주의적 서비스 훈련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점령할 준비되어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전향적인 마음을 가지고 협상에 나오기를 촉구를 하면서 오늘 데일리 디펜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